안녕하십니까. 서부뱅TV의 변형입니다. 오늘은 버인 대표가 알아야 할 9가지 퍼즐 맞추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갖다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회사가 매출이 신장이 돼서 이익만 많으면 끝나는 줄 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강의의 주제, 제가 참고로 이번 주에 진행을 했던 업체입니다. 즉, 첫 번째, 이 업체의 법인재무 상태표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 회사, 즉 우리 회사의 어떤 재무 비율을 갖다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요인, 팩트를 갖다 보시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 그 업체의 9가지 퍼즐 맞추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을 겁니다. 즉 회사의 매출 신장에만 집중을 갖다 하셨던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에만 집중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내 회사가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이 들 때 대표님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바로 현안 문제를 갖다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갖다 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업체에 대한 재무 상태표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됐고 지금 업력 자체가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기타 인쇄업을 갖다 하는 그런 제조업이고요. 충청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대표를 갖다가 봤을 때는 80년 초반생이어서 매출이 100억이 넘어가는 회사인데 20년이 업력이 돼서 회사를 갖다 자식한테 물려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뭐 다음 장에 말씀을 갖다 드리겠지만 제 예상이 좀 많이 빗나갔던 부분입니다. 주당 액면가는 5천원이었고 발행 주식수가 12,000주여서 지금 자본금 자체가 6억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주주가 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같은 성씨여서 가족으로 예상을 갖다 했었고 대표이사 자체가 60%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20%하고 100%의 지분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고요. 매출액 자체가 2018, 19, 20년도에 100억이 좀 넘었고 2020년도에 한 115억 정도의 매출액을 또 올렸는데 매출액은 올라갔는데 영업이익률 자체도 올라갔고 당기순이익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던 그런 특징을 갖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단기 대여금 즉 이 관련된 부분은 한 13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가지급금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리고 토지, 건물, 구축물 자체가 이 정도 매출되는 회사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였고 지금 특이했던 부분은 뭐냐면 미처분 이익금 자체가 지금 상당히 없었습니다. 이익준비금 항목을 갖다 체크를 했다 해보니 배당을 갖다 한 이력도 전혀 없고요. 주당 가치가 5천원짜리에 대한 주당 가치가 현 6억이었는데 평가를 갖다 해보니까 한 49,000원, 즉 5만원 정도의 주당 가치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갖다가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직원은 한 60분 정도 됐고요. 이런 특징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아까 주당 가치에 대한 부분이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재무 비율 분석에 대한 부분을 어떤 표준값에 대비해서 한번 수익성, 안전성, 그리고 활동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표준값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과 어떤 유통 관련된 부분이 같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수익성 관련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 대비 총이익률 자체가 26.5%가 돼서 표준값 20%를 갖다가 상회하는 그런 업체였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한 8%, 그리고 매출액 순이익률이 한 4.1%, 자기자본 이익률 자체가 6.7%, 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값보다 떨어져서 부채 비율 자체가 좀 높았던 그런 부분이고요. 총 자산 이익률 자체도 좀 많이 떨어지는 그 수익성을 갖다 보는 그런 팩트를 갖다 보여줬습니다. 안정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유동 비율 자체가 조금 기준값에 좀 낮았고요. 당좌 비율도 그랬고 부채 비율 자체는 한 67% 정도 표준값에서 좀 더 오버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였습니다.
활동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총 자산 대비 회전율 관련된 부분이 한 0.4회, 표준값보다 좀 작았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 비율 자체는 표준값이 한 20% 되는데 4.9%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 재고 자산 비율 자체도 표준값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었다는 분석 자료를 갖다가 보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의 핵심이죠. 우리 회사의 9가지 체크사항, 이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번 주에 진행했던 그 회사의 실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이 9가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한번 반드시 알아보시고 체크를 갖다 해보셔야 됩니다. 영업자들 또한 이 9가지에 대한 기준으로 질문을 갖다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해결책을 갖다가 제안을 갖다 해드리는 게 그 영업자로서 자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기업을 갖다 분석함에 있어서는 참고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직전 3년간의 재무조정계산서부터 주주명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정관 사본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이 명의신탁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회사가 운영을 해결을 갖다 하고자 할 때는 설립 이후부터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가 다 있어야 되고, 가업승계 관련된 부분을 갖다 진행하고자 할 때는 세무조정계산서에 대한 직전 10년치에 대한 부분이 또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0억을 갖다가 상회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7.2% 됐고 순이익률도 제조업에 비해서 뭐 그당 평균치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도 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 회사의 주주 구성을 갖다 봤을 때는 외부에 공시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 봤을 때 대표가 80년 중반생이어서 나이가 많지가 않고 회사 업력이 20년이 돼서 회사가 당연히 대표가 자식한테 물려주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그리고 차명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업체로 저희가 직접 상담을 갔을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명 취득에 대한 회수, 지배 구조에 대한 개선이 가장 급했던 그런 회사였고요. 두 번째, 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한번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임원이라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법적인 보호를 갖다 못 받는 부분인데 임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갖다가 받기 위해서는 정관상의 어떤 상대적인 기재사항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임원 관련된 보수, 그리고 등기, 비등기 임원 관련된 부분, 임원을 갖다가 비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가족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족을 갖다가 어떻게 집어넣었을 때 급여 설계를 했을 때 절세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제안을 갖다 하고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원 재정비에 대한 부분도 이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이 부분을 갖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3번, 정관 규정에 대한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관은 왜 필요할까요? 회사의 어떻게 보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 임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적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함인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정관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사본을 갖다가 받아보면은 제대로 되어 있는 데를 갖다가 거의 못 받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자격이 안 되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업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붙여넣기 해서 해주는 부분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정관 관련된 내용도 등기를 갖다 꼭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관에만 집어넣고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를 갖다 안 했을 때 등기관이 발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도 벌금도 일수에 따른 계산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등기사항 관련된 부분은 양도에 제한 부분이랑 어떤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 관련된 부분은 정관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도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 법적인 효과를 갖다 봅니다. 이 정관에 대한 규정을 갖다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네 번째, 가지급금, 다섯 번째 가수금 관련된 부분도 한번 얼마나 있는지를 갖다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3억 1000 정도의 가지급금, 단기 대여금이라는 어떤 회계 개정 항목으로 이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가 갚기 전까지는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기획재정부에서는 불이를 갖다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이라는 돈을 갖다 다 변제하기 전까지는 매년 6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더해져서 13억 6천, 올해는 13억 6천이 원금이 돼서 그 다음에 4.6%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부분입니다.
가수금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수금이 많다는 얘기는 대표가 회사가 어려우니까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자산을 갖다 회사에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회사 입장에서는 유동 부채 비율을 갖다가 재무구조에 있어서 안 좋게 되는 결과를 갖다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수금이 들어갔는데 대표가 이 관련된 회수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는 그런 회사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 가수금이 있었을 때에 대한 해소 방안, 해결 방안, 그리고 출자 전환 방안, 그리고 자본금에 대한 전환, 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갖다 해줘야 되는 그런 방안으로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여섯 번째, 가업승계, 즉 법인 컨설팅의 가장 종합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업승계죠. 가업승계는 여러 가지 어떤 솔루션이 같이 들어가야지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가업승계를 갖다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영업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가업승계를 갖다 하고자 할 때 일반 증여를 갖다 할지 증여 특례를 갖다 할지 상속으로 할지 이 부분에 주식이 이전된다고 했을 때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고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 부분을 갖다가 승계 전략을 갖다 수립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승계를 갖다 받는 자식 입장에서의 자금 출처 마련 관련된 방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곱 번째, 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업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런 실패 시 대책에 대한 필요, 준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익이 매입 채무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매출 채권 회수에 관련된 부분도 회사에 따라서 어떻게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2차 납세 의무에 대한 그런 법인이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2차 납세에 대한 문제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해결 방안도 한번 고민을 갖다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총 자산 대비 부채, 자본 관련된 부분을 매년 체크를 갖다 해봐야 되고 비과세 상속 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런 플랜에 대한 부분도 있으면 한번 찾아봐야 되고 정관상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겠지만 유가족 관련된 준비 그리고 차등 배당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유명무실해졌지만 배당을 갖다 하고자 할 때 균등 배당을 갖다가 많이 하고자 할 때는 자녀 지분을 많이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선결 과제가 좀 있죠. 그리고 기업 가치에 대한 분석. 이거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액면가 5천원짜리 6억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 직전 3년간에 대한 회사를 갖다 평가해 봤을 때는 한 4만 9천원 정도, 즉 약 한 주에 5만원 정도의 가치평가가 돼서 기본적으로 6억 정도 되는 회사가 60억 정도 되는 회사가 어떤 기업 가치 분석을 갖다가 해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해결에 대한 부분이 주식 가치에 대한 어떤 다운 전략을 갖다 병행을 갖다 해야 되고 이전이 됐을 때 양도 및 양수 전략에 대한 부분도 한번 해결 방안으로 고민을 갖다 해서 그 업체에 맞게끔 준비를 갖다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처분 이익여금 관리에 대한 부분. 제가 늘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표준 체중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은 표준 체중으로 다이어트를 갖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회사도 미처분 이익여금 이게 당기순이익을 갖다가 쌓인 합의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매년 처리하지 않다 보면은 나중에 가업승계에 가서는 주당 가치를 갖다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갖다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당기순이익이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을 어떻게 뺄지, 급여로 뺄지, 상여로 뺄지, 배당으로 뺄지 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도 정비가 먼저 좀 돼야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물로 뺄지, 현금으로 뺄지, 중간 배당으로 뺄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급여 설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회사의 9가지 체표사항,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는 잘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 돼 있는 부분은 칭찬을 갖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 돼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갖다가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갖다 해줘야 되는 게 법인 컨설팅을 갖다 하시는 어떤 영업자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회사의 대표님들은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건 잘 돼 있고 안 돼 있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한번 따져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위에 이걸 갖다 상담하실 부분이 있고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없으시다면 저 위에 상단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갖다 해드릴 겁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